여러분 보고 계신 화면은요, 어느 건물 폐쇄회로 TV에 잡힌 영상입니다. 검은색 상의를 입은 젊은 남자가 흰 외투를 입은 중년 남성을 무릎과 주먹으로 마구 폭행하는데요. 자, 중년 남성도 대항해보지만 소용없습니다. 급기야 바닥에 쓰러진 채로 밖으로 끌려나가는 중년 남성. 예, 결국 두 사람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경찰은 젊은 남성에게만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중년 남성이 맞서 싸운 것은 정당한 방어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주먹 다짐이 벌어지면 양쪽 다 처벌받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정당 방어 처리 건수가 올해 초에 비해서 8배 이상 느는 등 최근 들어서 경찰이 정당 방어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계속되는 폭행을 막기 위해서라는데요. 무지막지합니다. 네. 폭행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거를 말리거나 이런 것도 나중에 형사 사건에 휘말리니까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된다, 이런 잘못된 사회인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올해 초에 계획을 세워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사소한 시비로 시작하는 폭행 사고, 만약 사고에 휘말리게 된다면 먼저 때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갖고 있으면 정당 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글쎄요, 이거를 공정한 잣대로 봐야 될까요? 또 교수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오히려 더 커다란 싸움을 키우는 요건이 되진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요. 네. 계절적으로 여름철에 이렇게 불쾌지수가 높을 때 이런 네. 폭행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쌍방 폭행 사건 때 무조건 맞았다고 해서, 먼저 맞았다고 해서 정당 방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청의 쌍방 폭행 사건 입건 개선 지침에 의하면 피해자가 폭력을 유발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나 또 폭행의 정도가 침해당한 행위보다도 경미한 경우, 또 흉기 등의 사용이 없었던 경우 등에 한정해서만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억울한 폭행 피해자가 도리어 형사 입건되는 그런 수사 관행을 막기 위한 하나의 그 조치일 뿐, 방어를 핑계로 해서 폭행을 조장하거나 또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그 조치는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